4월 29일 그때까지는 ETF는 기초지수 따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격이 벌어지잖아요. ETF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될 때 미리 팔고 그 다음에 배당은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런 세금은 조금 절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제 입에도 잘 안 붙는 말이긴 한데 네. 분배금 분배율? 이게 보니까 그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배당 수익률인데 ETF 같은 경우는 항상 분배금, 분배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배당금 아닌지 굳이 이 배당금과 분배금의 차이는 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 배당금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다만 이제 분배금이라고 ETF는 표현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는 이제 ETF 펀드이기 때문에 네. 안에 뭐 리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식들 담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당금이 나오는데 네네. 그런 배당금을 모아서 투자자들한테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만 개입돼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 배당금이랑 차이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거의 유사한데요.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제 분배금이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 배당금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재원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타 운용에 따른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타 운용이요?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네.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이라면 운용사 상관없이 모든 ETF가 분배금이 유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기타 운용 수익 부분에서 발생을 해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기타 운용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금 있으시면 뭐 예금 넣으시기도 하고 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인도. 네. 그렇게 저희도 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소액이지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있고 주식을 갖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한다. 무상증자를 한다? 네. 아니면 뭐 기업 분할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분배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잘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제 같이 드립니다. 다만 이제 주요 분배 재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식 배당금 아니면 채권 ETF면 채권형 ETF면 채권 이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지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기타 운용에서 발생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똑같은 그런 자산군을 기초 자산으로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세팅을 해도 종목들을 세팅을 해도 네. 운용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가장 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야, 그러면은 그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뭐 분배금이 나오는데 네. 그럼 이게 언제 지급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받기 위해서는 또 언제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 5월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작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타이거 200 ETF 같은 경우에는 ETF도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구별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 제급 기준일이 보통 1년에 4번이에요. 네. 1, 4, 7, 10월 마지막 영업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네.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이거 200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30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었는데 네. 이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삼성전자 뭐 이런 주식이랑 똑같이 이틀 전에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맞아요. 네,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에 사셔서 4월 28일에는 ETF를 매수하셔야 되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분배금이 실제 지급되는 건 통상 5월 초, 5월 4일에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주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주식이랑 생각을 해보면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12월에 언제 배당을 줄지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늦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주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연말 배당, 기말 배당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12월 그
마지막 거래일. 네. 그게 이제 배당 기준일인데 그렇게 하면 통상 나한테 들어오는 건 4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ETF 같은 경우 확실히 좀 빨리 주는 그런 장점은 있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민감한 게 네. 약간 그 기초 지수를 못 따라가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된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자세히 보면은 네. 연초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ETF마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이 분배금 내지는 배당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이 타이거 2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같이 200으로 가져와 봤고요. 예상 배당금 반영일, 그러니까 주식은 이때 배당을 주겠다라고 했던 2020년 12월 29일부터 네. 이제 ETF가 우리도 분배금을 이때 줄게라고 결정되는 4월 29일 그때까지는 ETF는 기초지수 따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격이 벌어지잖아요. ETF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ETF는 주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12월 29일 배당금 반영일이 되면 ETF도 이 배당금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ETF가 분배금을 지급하는 건 4월 말에 결정돼서 5월에 주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 배당금은 어디 갔을까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이게 바로 가격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미리 얼마 배당 줄지도 사실 그때까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12월 말에는 그러나 배당을 주는 건 확정이기 때문에 예상 배당금을 주식에서 발생한 예상 배당금을 ETF 가격에 녹아놨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분배금만큼 올라가서 조금 이게 기초지수면 높게 거래가 되다가 우리도 분배금 줄게 라고 하면 그때 배당락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배당 주는 만큼 빠지는 게 배당락이면 분배금 주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분배락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격이 다시 만나서 거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될 것 좋아할 같습니다.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그렇죠. 이제 언제 사실 파시든 언제 사시든 분배금을 받는 효과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약간 그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네. 약간 높게 거래가 그렇죠. 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파는 게 좋을지,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분배금이 나올 때 이게 세금이 붙잖아요. 그렇죠. 15.4%.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제 그런 시간 가치랑 따져가지고 배당금을 받기 전에 약간 높게 거래됐을 때 파는 게 유리한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행복하게도 금융종합과 세대 소득 이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이나 이런 배당금에 민감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세금 이슈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ETF도 주식이랑 똑같아서 15.4% 원천 징수가 되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미리 받을 배당금, 분배금이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연초에 분배금이 미리 녹아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될 때 4월 중순 정도에 미리 팔고 그 다음에 배당은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분배금이 포함된 가격에서 더 비싸게 팔았는데 분배받는 대상자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세금은 조금 절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이시면 그 금융 이자 소득이 이제 뭐 2천만 원 그렇죠. 이상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당금 받기 전에 약간 높게 거래됐을 때 파는 게 이득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꼭 해당이 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규모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꼭 이렇게 분배금이 나오기 전에 파셨다가 나중에 또 다시 사시면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2023년에는 이제 세법이 여러모로 많이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그쵸. 그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좀 이 분배금 관련돼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제 리츠라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이게 지금 조정장이라든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양호한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정적으로 뭔가 인컴, 뭐 배당금이라든지 분배금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인데, 리츠 말고도 이렇게 꾸준히 뭔가 인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ETF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꾸준히 발생하는 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주었던 타이거 ETF 좀 주요 리스트를 추려봤어요. 네, 지금 2021년 2월부터 꾸준히 지급을 했던 ETF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보시면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는 말씀드렸던 리츠 부동산 인프라 관련된 ETF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식형 ETF들이에요. 아, 네, 배당이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분배금 자원으로 사용해서 지급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보시면 미국 MSCI 리츠 부동산 인프라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들 나와 있고, 유로스탁스 배당 30,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타이거 200 예시로 들었던 것도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분배금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ETF마다 배당 수익률의 편차는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배당 주기, 네. 배당률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 보면 분배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얼만큼 줬는지. 네네. 아니면 예탁원 홈페이지인데 세이브로라고 SEIBRO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네. 거기에서도 종목 검색하시면 언제 얼마 줬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네. 물론 이제 리츠처럼 이렇게 꾸준히 뭐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으로 변동성을 좀 낮추면서 투자하는 그 커버드 콜 ETF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지금 커버드 콜 ETF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커버드 콜은 사실 여기에 투자자들이 매우 관심이 많은 주제이긴 해요. 이제 QILD라고 하는 티커인데 네. 그 티커는 거의 월 배당을 주고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네. QILD가 네.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사실 저도 너무 네. 불편해요, 마음이. 커버드 콜 ETF가 네. 도대체 뭐냐라고 네네. 하시는데 네. 이 변동성 장세에서 특히 꾸준하게 인컴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배금 재원이 뭐 리츠처럼 부부동산 임대료거나 아니면 다른 재원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옵션 프리미엄에서 분배금을 줍니다. 아, 그럼 약간 옵션을 활용을 해서 이를테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락했을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해지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비슷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커버드 콜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을 기초지수를 사요. 네. 그리고 그만큼을 콜옵션을 매도해요. 그래서 이게 합쳐진 게 커버드 콜 전략인데 기초지수는 올라가면 쭉 이제 일직선 방향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쭉 일직선 방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콜옵션이란 말 자체가 내가 미래에 살 거야. 얼마에 살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이 300원인데 내가 350원에 6개월 후에 살게 라고 하는 게 콜옵션 매수인데 네. 매도는 반대인 거죠. 그 약속한 기간에 내가 얼마가 되든 350원에 너한테 팔게 라고 하는 개념인데 네. 그러면은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 복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더 많이 오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그 복권 가격만큼만 날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 반대로 말하면 이건 콜 옵션 매도랑 합쳐진 전략이라고 하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은 꾸준히 받아요. 그 복권 가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이제 옵션 만기까지 가면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예측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중간중간 팔면서 그러면 시장 상황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상관없이 옵션 프리미엄은 계속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분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보통 여기 옵션 프리미엄, 그 옵션 가격을 이제 분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재투자를 했어요. 근데 올해 2022년 4월부터는 분배금으로 지급을 하게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인컴형 투자자분들도 조금 관심 가져보실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계속해서 그 분배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뭔가 이게 옵션 프리미엄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한 계속해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복권 팔고 받는 돈이에요. 네. 이제 시장 상황이랑은 크게 상관없이. 그래서 그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거여서 지금 예상이기는 한데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커버드콜 전략 ETF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타이거 200 커버드콜 ATM이고요. 하나는 타이거 200 커버드콜 5% OTM인데 지금 200 커버드콜 ATM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에서 6% 정도, 5에서 7% 정도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네. 타이거 200 커버드콜 5% OTM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을 연 3에서 4% 정도 분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그 분배금 수익률이 높은 편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것만 보면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그렇죠. 리스크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원금
네. 그 기초 자산 그게 혹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나요, 이게? 그렇죠. 지금 아. 그림을 사실 제가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네.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가 얻게 되는 수익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 지수가 이 밑에 있는 일직선 선이고요. 기초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얘는 아까 복권 가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방어력이 있어요. 아. 조금 더 높게 거래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이번 장 지금 매우 급등할 거야. 앞으로 많이 오를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상방이 네. 좀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급등하는 장 아니면 정말 큰 장이 올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다면은 지수가 또 너무나 많이 떨어지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죠. 거죠. 손해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양극단의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좀 그런 장세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꾸준히 인컴 수익을 창출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표를 한 번만 더 보시면 네. 이제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이제 수익률 마찬가지로 저조할 수 있고요. 다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은 조금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횡보 그리고 원만한 상승인데 이제 횡보하는 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프리미엄 꾸준히 나오니까 플러스 수익이 가능한데 원만한 상승에서도 지수 상승률 이상은 조금은 수익률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하거나 이제 올라버리면 수익률이 제한돼서 이때도 양측 극단일 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거 한국장에 잘 맞네요. 그러면 왜냐면 한국장이 사실 횡보장이거든요. 그렇죠. 한 10년 박스권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분기점 한번 오면 그때 쫙 올랐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죠. 또 박스권 이래가지고 물론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신다면은 분명히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이제 이런 상품 적용하셔서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ETF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초 지수를 사는 게 나는 더 큰 장이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적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인컴형 측면에서도 이제는 배당을 주지 않았던 종목이 배당 수익도 가져가면서 횡보장에서 매력이 있는 ETF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전문성이 있는데 대신 이제 월마다 뭔가 준다는 거 컨셉 자체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또 이 상품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QILD 같은 경우는 지금 월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배당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월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기억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변동성 장세에서도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인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리츠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게 좋다라고 해서 또 지금 상황에서 투자했을 때 과거 같은 수익률이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뭔가 투자 성향과 맞고 뭐 변동성을 좀 싫어하고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또 오늘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활용해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지영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